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엔 수많은 시월드가 있고 그중엔 좋으신 시부모님도 많다는 거 잘 압니다. 특히나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요새 시어머니들은 최소한 적정선은 지키시잖아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몇 없는 악덕 시어머니한테 걸렸었네요. 물론 지금은 얼굴 안 보고 산지 제법 되지만 지금 생각해도 딱히 미움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며느리가 미우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동갑내기인 남편과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인연을 끊고 살 만큼 문제가 많은 시어머니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사이에 크게 개입하시는 일도 없고 하나 있는 시누이 역시 이미 시집가서 애가 둘이나 키우고 있었기에 남편이나 저한테 신경 쓸 여유도 없어 보였죠. 제게는 2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한 명 있긴 했지만 결혼은 제가 먼저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양가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거 없이 그냥 저희끼리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고 이미 제가 살고 있던 전세집이 있어서 거기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지금 당장 신혼 기분을 내기보다는 나중에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린 거죠. 괜히 무리해서 새 집을 얻어봐야 불필요하게 돈만 나간다고 판단했거든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먼저 형식적인 혼수나 예물, 그리고 예단은 생략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고, 시가에서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죠. 상견례 당일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 들어오면 저희 부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가 나서서는 자기들 쪽은 따로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태클을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가 시집갈 때 시가 쪽에서 축의금을 다 가져갔다고 그래서 배가 아팠나 보다 하며 남편이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축의금 모두 양보해 주셨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에서 저희를 키우지는 못하셨지만 오빠랑 저는 아빠 엄마의 사랑만큼은 넘치게 받으며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희 집은 항상 화목했고 친구들이 항상 저희 남매나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보기 드문 가족이라고 입을 모아 부러워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시가 쪽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물론 잦은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는 모든 가족들과 대면대면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직 시누이랑 시어머니만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고 친해 보였는데 솔직히 제가 시가 식구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봐야 얼마나 자주 만나겠나 싶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였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시가와의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저희 신혼집 위치로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신혼집 위치가 시가에 비해 친정에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고요. 저희 집에서 친정까지는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시가와는 1시간이 조금 넘죠. 근데 문제는 저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는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할 필요도 없을 만큼 편리한 위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집을 새로 구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거기다 이미 이런 사정을 전부 말씀드리고 결정한 건데 이제 와서 그게 불만이라고 하시면 뭐 어쩌라는 건지 그나마 다행히 남편이 나서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별 말씀은 따로 없으시긴 했지만 제 입장에선 좀 황당하긴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가 무사히 넘어가자 이번엔 시누이가 또 트집을 잡는 겁니다. 제 연락처는 시부모님한테 받은 건지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누이였어요. 어색하게 안부 인사드리고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며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시누이가 본론을 꺼내더군요. 아무리 어른들끼리 예물예단 생략하기로 했다곤 쳐도 어떻게 자기한테 잘 부탁한다는 의미의 선물 하나조차 없냐고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따지대요. 그게 상식 가진 사람들끼리의 통상적인 절차라고 하면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네, 사실 듣긴 많이 들었죠. 꼭 이런 진상짓하는 시누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다녀올 때 분명히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선물 하나씩 사다 줬거든요. 특히 결혼식 때부터 깐깐하게 보이던 시누이가 생각나. 좀 더 공들여 향수 하나 선물했는데 이제 와서 뭘 또 사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결혼 초부터 분란 만들기도 싫고 해서 남편이랑 상의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그걸 왜 남편하고 상의하냐. 그냥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하는 거예요.
막말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저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챘거든요. 남편이 시가에서 별로 대접도 못 받고 자기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는 심정으로 딱 1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준비하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말에 집으로 찾아뵙겠다고요. 근데 시누이는 집으로 오지 말고 집 앞 카페로 오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집 앞 카페에서 선물을 드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격부터 묻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결심했네요. 시누이라고 챙겨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이죠. 거기다 이건 좀 사소한 거지만 1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았으면 커피 정도는 자기가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폰을 두고 나왔네. 어쩌네 하며 속보이는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커피도 제가 샀네요. 염치 없고 뻔뻔한 건 시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밥 한 번 먹자고 부르셔서 남편이랑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실 그동안 시가에 찾아뵌 적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기분이 상한 탓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남편이 가기 싫어한 게 더 큰 이유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찾아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들렀는데 남편 마음을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고 편한 사이라 해도 최소한 반찬통에 있는 반찬은 그릇에 따로 옮겨서 내놓는 게 기본의 의 아닌가요? 거기다 아들 내왔다고 고기 반찬 같은 건 일절 없었고 김치찌개 하나 딸랑 끓여서 내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덜어서 퍼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제각기 기준이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전 비위가 많이 상하더라고요. 문제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이나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거시고 저희 왔다고 놀러온 시누이랑 시어머니만 신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원래 무뚝뚝한 시아버지는 밥만 드시고 계셨고요.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대하실 거면 굳이 왜 불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용돈 문제였네요. 불편한 분위기에서의 식사 자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 집에 놀러 오면서 용돈도 준비 안 했냐고요. 결혼 초에 양가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문제로 남편과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시가에는 용돈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길래 제가 물어보니 이유는 이러했어요. 직장 취직하고 월급만 받으면 생활비 보태라고 그렇게 성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매달 8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면서 살았대요. 그렇다고 아들이라고 뭐 특별하게 챙겨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아는 시누이 챙기는 시어머니와 그런 아들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말 한마디 도와주지 않는 시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한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돈 한 푼 지원 안 받은 거고요. 물론 결혼 직전에 시부모님에게 그런 자신의 결정을 말씀드렸고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대요. 근데 이제 와서 용돈 타령을 하시니 남편은 어이가 없다고 하면서 돈 이야기 하시려고 저희를 불렀냐고 따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모가 돼가지고 용돈 좀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더럽게도 야박하게 군다며 투덜거리긴 하셨지만 따로 반박은 못 하셨네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자기 아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몰래 전화를 하셔서 또 용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을 듣기 전이라면 몰라도 제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했더니 버럭 화를 내시곤 곧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듯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용돈을 매달 얼마씩 주고 또 어디 여행을 보내줘다는 둥 실제 인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친구 며느리들과 비교하기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역시 저처럼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며느리는 못 본 것 같다며 주제넘는 훈계를 하기도 했고요. 처음엔 남편에게 전부 이야기했죠. 그러면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오는 모양이더군요. 남편이 한번 그러고 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말은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2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그냥 흘려듣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대처하기가 수월해졌네요. 그렇게 두 사람 손에 제가 쉽게 놀아나지 않자 어떻게든 저한테 한 방을 먹여야겠다 생각을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결국 사고를 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유치하고 못 되쳐먹은 것 같아요. 보통은 주말에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날은 남편이 특근 때문에 오전에만 잠깐 일을 보고 오겠다며 출근을 했었죠. 남편이 없는 사이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별일 없으면 와서 남편이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가져가라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단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 만들 줄고 모르고 먹기도 번거로워서 데이트할 때나 가끔 밖에서 사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아들한테 미안함을 느끼신 건가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시가에 도착해서 보니 주신다는 간장게장은 시판하는 싸구려 게장이었고 그마저도 반은 먹은 상태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이라면서 마침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려 했다고 아주 잘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으니까 온 김에 김장하는 거나 좀 배우라길래 당장이라도 나와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간다고 할 명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계획에도 없던 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거실에 파는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저만 오기를 기다린 듯 보였죠. 베란다에는 절인 배추가 박스째 쌓여 있었고 양념장은 그나마 다행히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구부정한 자세로 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한참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배추 옮기고 다시 또 한참 쪼그리고 앉아있기를 반복하다 보니 허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사정 설명하고 시가에서 김장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거기에는 왜 갔냐고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반찬 하나 해준 적 있냐 물어보면서 이건 분명히 당신 괴롭히려는 계략이다 그러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짐작했어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김장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쩌겠어요. 이왕 시작한 거 빨리 끝내고 가겠다 대답하고 부지런히 해서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김치통을 옮기다가 제가 그만 미끄러져 바닥에 허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버렸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넘어진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널브러진 김치들이 아깝다며 오히려 저한테 칠칠치 못하다고 타박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허리는 너무 아파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옆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서 잔소리는 계속 퍼붓고 있고 진짜 멘붕 제대로 왔네요. 있는 힘을 짜내서 겨우 폰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데리러 와달라고 그랬죠. 저희 집에서 시가까지 차 타고 최소한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실제로 남편은 1시간도 채 안 돼서 시가에 도착을 했고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네요.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사람이 다쳤으면 119를 부르던가 아니면 최소한 보살피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아들 대접 며느리 대접해줬다고 가만히 있는 애 불러서 괴롭히냐며 막 따져대는데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거기다 생전하지도 않던 김장을 왜 하겠다고 한 건지 그 속셈 전부 안다는 남편은 이게 전부 며느리 골탕 먹이려는 거 누가 모르냐 하면서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군요.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버리려고 모아놓은 배추절임물을 모아놓은 찜통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김치통 안에다 부부어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저를 업고는 현관문을 부술듯이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냐는 남편의 물음에 저는 괜찮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들은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 후로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오는데도 남편은 저한테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찾아뵙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받은 거보다 훨씬 많다며 그 정도면 할 도리는 다 했다 생각한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직접 연락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더군요. 앞으로는 시가와 관련된 일들은 무조건 자기를 통해서 하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느낀 게 많았네요.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당하고 안 당하고 하는 문제는 중간에서 남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걸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의 편이 아닌 내 편 잘 들어주는 그런 남자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